이런 데가 바로 이런 기운들을 받았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명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오대산에 있는 금강현이라고 하는 데인데, 동양 철학에서는 이 물의 덕, 낮음, 부드러움에 대한 미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관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나라 초기에 황노지학이라고 하는 게 유행을 해요. 황제와 노자의 학문. 그래서 이제 진시황 때 법으로 너무 강하게 다스리니까 이제 휴식기를 항고주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휴식기를 줄 때 황노지학, 약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노자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 무의자연 이렇게 해서 그냥 본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대로 뭐 이런 의미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황노지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를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지배 이념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황이라고 하는 거는 황제 공손 헌원씨라고 하는 중국 민족의 시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식으로 말하면 단군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황노에서 노는 노자군. 그래서 황제와 노자의 어떠한 덕치 이념, 자유스럽게 풀어주면서도 민생이 안정될 수 있게, 그러니까 생육 조건, 자연에 방치하면서 생육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황노지학인데, 그런 책 중에 하나가 관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관중이라고 한 사람의 이름을 가탁해서 쓴 책이에요. 관중은 반포지교 할 때 그 관중입니다. 제나라 환공을 도와서 최고의 패자로 만들었다는 중국 재상 중에서 아주 이름이 난 그러한 분이에요. 그분이 직접 쓴 책은 아니고 그 관중이라고 한 분의 이름을 가탁해서 만들어진 책인데, 거기에 보면 수지편이라고 있습니다. 수지편. 그래서 물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주의 근원,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고, 그것은 수신, 물의 신,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히랍 철학에서 만물의 근원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하고, 탈레스 같은 경우는 물이라고 하는데, 물을 만물의 근원으로 본 거랑 비슷한 생각이 그 관자 수지편에 있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최고로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물의 덕을 이야기하는 데가 또 어디에 있냐면, 노자 도덕경 같은 데서도 낮은 대로 흘러가는 물이야말로 물은 낮은 대로 가장 부드럽게 흘러가면서 모든 물의 제왕, 그러니까 바다야말로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모든 물의 제왕이 된다. 그래서 물의 덕을 얘기하는 거고, 상선약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양보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다 이겨낸다.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최고의 덕을 가지고 있는 게 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공자 같은 경우도 논어에서 보면 세상이 흘러간다는 게 저 물과 같구나,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도로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대산과 관련해서 꼭 한 번 정도 이곳에 와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 밑에가 대단한 용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블루홀 같은 게 큰 깊이로 있는데, 이런 데 이제 빠지게 되면 다시 못 나옵니다. 여기 실족하면 뭐 완전히 큰일이 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관람은 할 수 있어도 이 근처에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데, 빠지면 물이 와류치니까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구조라서 이렇게 와류를 치기 때문에 사람이 쭉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용소라고 합니다. 용소. 모든 시골에 이제 용산다고 말하는 그런 용소들이 많이 있는데, 특징이 다 거의 비슷해요. 물이 위에서 흘러가면서 밑에서 와류를 치거나, 밑에서 샘이 솟아 올라오면서 와류를 치거나, 아니면 물의 깊이가 달라지면서 와류를 치거나, 그런 데는 이렇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쑥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용소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 뭐가 있냐면 물귀신이 있다라는 얘기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귀신이 사람을 끌어다닌다는 이런 데가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물이 와류 트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용 전설이 있고, 여기서 용이 나와서 변신해서 된 게 국보 제48호인 얼정석 팔각구층석탑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령한 데는 전부 용 전설이 있습니다. 해백산 검룡소도 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의 전설이 있는, 또 여기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게 폭포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폭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중국 황하에 보면 용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용문. 그 용문에 잉어가 거꾸로 도약을 해서 올라가면 그
잉어가 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등용문이라고 합니다. 등용문. 그래서 여기를 거꾸로 올라오는 용. 사실은 여기도 예전에는 이 산천어나 열무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산천어, 열무고 큰 물고기들이 다 전멸했습니다. 스님들이 잡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국립공원 관리지역이고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어떻게 이 물고기들이 다 큰 물고기들이 전멸했느냐? 여기 수달이 들어와서 살아요. 그래서 수달이 그런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그 수달을 없앨 수도 없는 게 수달도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래서 천연기념물이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물고기가 없어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없는데, 이거를 올라오게 되면 물고기들이 이렇게 물을 거슬러서 가끔 고약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용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제 등용문이라고 하는 보사가 있고, 종로 3관과 종로 5관과 쪽에 보면 등용문 학원도 있죠. 중국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물고기가 용이 되는 거를 어변성룡이라고 합니다.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특별히 대단할 게 없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최고의 성공을 구가한다 라는 의미로 쓰죠. 그리고 잉어가 변해서 이제 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리변성룡이라고 합니다. 어리변성룡. 그래서 잉어가 예전에는 용이 되는 물고기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물고기에 대해서도 약간 급을 나누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비늘 없는 물고기는 제사상에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풍속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조금 더 높다. 그러니까 장군으로 치면 일반 사병들은 비늘이 없는 갑옷을 착용을 하고,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동상 같은 거 보시면 비늘이 있는 갑옷을 착용하잖아요. 그래서 비늘이 있는 게 조금 더 레벨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해서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상에는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사용한다 라고 말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물고기 중에서 수염난 물고기야말로 더 레벨이 높다, 일반 물고기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난 물고기로 비늘이 있는 대표적인 게 잉어예요. 그래서 잉어가 용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수염난 물고기 중에서 가장 흔하고 어떻게 보면 레벨이 떨어지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게 미꾸라지입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용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미꾸라지가 불교에서는 방생 대상으로 사용하는 게 뭐 거북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거북이 같은 경우는 단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잘 안 쓰고 사실 미꾸라지만 쓰거든요. 그래서 미꾸라지를 쓰는 것도 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미꾸라지 용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그리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도 사실은 미꾸라지를 딱 지목한 건 아니지만 미꾸라지를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개천에 살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여성과 남성을 변별하고 그 다음에 수염 있는 거를 굉장히 권위로 봤었기 때문에 수염 있는 물고기가 더 훨씬 레벨이 높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과학적으로만 얘기하면 수염 있는 물고기들은 사실은 1급수에 사는 물고기가 아니고 3급수에 살면서 눈이 많이 퇴화한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물이 흐리니까 눈이 퇴화하니까 이 촉수로다가 해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바닥을 훑고 다니다가, 메기도 그렇고 뭐 가물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훑고 다니다가 그 수염에 뭐가 닿으면 이제 확 무는 거죠. 황하는 원래 거기가 물반 황토반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토가 더 많을 수도 있는 정도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잉어 같은 게 많이 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1급수에는 사실 이 잉어는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수염난 고기들이 많이 사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이런 데를 도약하면,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극기해서 그것을 승리하면 용이 된다. 그러니까 용은 따로 아버지가 용이라서 용이 되는 게 아니고, 중국 용의 특징은 스스로를 극기하면, 우리가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국현무 할 때도 현무라는 것도 거북이 용이잖아요. 껍질 있는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갑주를 가진 짐승 중에서는 이제 거북이가 스스로를 이겨서 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의 용 전설에서는 모두 다 자기를 이기고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종이 있는 게, 용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설날이나 안 그러면 신년이 됐을 때
서로 선물할 때 보면 잉어 그림, 잉어 쌍어, 그러니까 잉어가 2개 있는 그런 그림들을 주거나 세뱃돈에 빨간색 봉투에다가 잉어 2마리 있는 그림이 박혀 있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세뱃돈 같은 걸 넣어서 주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오래 노력해서 꼭 용이 되라. 용이 되라. 그래서 너도 용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과거 시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수능 시험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급, 그 다음에 어떤 합격, 취직, 뭐 이런 거에 최고의 기운이 어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 조선시대 사람들도 여기에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이 산천을 유람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이 정기를 받아서 자기가 꼭 합격, 예전에는 뭐 과거 시험 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합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앉아있는데도 이렇게 이름이 쓰여 있고, 저 앞쪽에도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자기 이름들을 써놓고, 이 밑에도 있고요. 이름만 한 30여 개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들을 써놓고 여기서 어떻게 발언을 하고, 물론 뭐 그냥 낙서 형식으로 누구 아무개 왔다 감 이런 식 개념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꼭 반드시 합격하리라 라고 하는 소망들을 자기 이름으로 새긴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거나 취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승진을 하거나 이런 데가 바로 이런 기운들을 받았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명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꼭 오대산에 오셔서 스님들과 함께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관계자들하고 꼭 함께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를 오시든지 뭐 이렇게 해서 꼭 오셔서 여기 기운들을 듬뿍 받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고 좋은 직장 꼭 승진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오셔서 이 명당의 기운, 좋은 기운들을 받고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 금강연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